자, 그러면은 이해하기는 이것이 인버터 회로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저항 대신에 항상 그래요. 저항을 쓰면은 칩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항 대신에 모스로서 우리가 대체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꾸미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PMOS하고 NMOS를 직렬로 연결하고 그것의 게이트를 묶어서 입력 신호를 보고 그 다음에 드레인 단자를 묶어서 출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VI가 하이가 되면 하이 볼테이지가 되면은 PMOS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지고 NMOS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커집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ON되고 얘는 OFF가 돼요. 그러면 위에는 끊어지고 밑으로 연결되는 거니 출력은 NO로 나오죠. 그래서 VI가 하이면 V0는 로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VI가 로우가 되면 굉장히 낮은 전압이면 여기에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크고 여기에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요. 그래서 얘가 오프 되고 얘가 온 됩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VDD하고 연결돼서 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버터 회로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CMOS 인버터 회로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로를 딱 설계를 해놔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전달 특성을 구해야만이 VIL은 얼마고, VIH는 얼마고, VOL은 얼마고, VOH는 얼마인지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쵸? 저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식으로 다 풀었어요. 그쵸? 이거는 지난 시간에 풀었어요. 이 전달 특성은 아예. 지금 이 회로에 대한 전달 특성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가 출력 전압 V0가 있으면은 이 NMOS의 출력 특성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PMOS의 출력 특성도 그려봐. 자, 봐요. NMOS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0니까 이쪽 축이 V0가 되지만 PMOS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DD-V0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축하고 그럼 그림이 똑같아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출력 특성이 올라가는 것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출력 특성은 올라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MOS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올라갑니다. 됐어요? 그런데 PMOS의 출력 특성이 로드라인 형태로 일로가 그려져요. 이걸 갖다가 이 그림에 포개한다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PMOS를 달아가 로드라인을 그릴 때는 게이트 전압이 일정했습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로드라인으로 끝나는데 지금은 게이트 전압이 입력하고 걸려있어. 입력이 변하면은 PMOS의 게이트 전압도 변하니까 로드라인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로드라인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VI가 처음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VI가 스레솔드 볼티지 NMOS에 비해서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적다. 그러면은 출력 특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PMOS로 봐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굉장히 높은 전압입니다. 그러면 출력 특성이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로드라인을 여기다 그리면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 점이에요. 그래서 VI가 VTM보다 적으면 V0는 VDD가 돼요. 그 다음에 VI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조금 더 증가했다고 봅시다. 조금 증가하면은
출력 특성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PMOS의 출력 특성이 이것이 아니고 그만큼 또 적어집니다. 이렇게. 왜? 요 전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이 조금 감소를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출력 특성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요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VI가 낮은 데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출력 특성은 이렇게 올라가고 로드라인은 내려오고 그러면서 만나는 점을 갖다가 이동하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동안에 천천히 변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까지 내려갑니다. 둘 다 세츄레이션 모드일 때는. 그 다음에 다시 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MD가 오밍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또 천천히 변하고 그래서 전달 특성을 그리면 얘보다는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VI하고 V0가 있으면 이렇게 거의 뭐 수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두 개의 포인트를 구하면은 VIH하고 VIL하고 거의 같아지는 그러한 포인트가 돼요. 이 말은 뭡니까? VOH가 있고 VOL이 있으면은 여기가 VIH면서 VIL이 되는 거예요. 금지대가 없죠? 아까는 금지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금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항이 달릴 때보다 더 특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책에는 안 나오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내가 많은 사람이 설계하는 케이스예요. 자, 요 회로가 인버터 회로고요. 요것도 인버터 회로예요. 그러면 로직으로 그리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D 플립플랍입니다.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아가 데이터를 넣는 거고. 그래서 하이가 되면 여기가 로우가 될 거고 로우가 되면 여기 하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이라는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로우가 되면 얘는 하이가 되고 얘가 로우가 돼서 로우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꾸미면 바로 여기 D 플립플랍입니다. 로직 조금 조금만 얘기하고 하는 게 로직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로아 게이터. 로아 게이터는 이렇게 저항을 써서 만들어지는 노아 게이트는요. 자, V1하고 V2 중에 둘 다 로로 오면 V0는 하이가 됩니다. 얘가 V1이 로고 V2가 로 오면 두 모스가 다 오프예요. 그쵸? 오프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출력은 VDD를 따라가니까 하이 볼테이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하이면 그걸로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요 전압이 그라운드하고 연결될 거라고요. 그래서 로우가 됩니다. 둘 다 하이면 당연히 더 로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노아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 저항 쓰는 기에 칩의 면적을 많이 쓰는 거니까 실제 노아 게이트는 이 회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꾸며집니다. 자, 여기에 MP1, 여기에 MP2, 여기에 MN1, MN2. 자, V1과 V2가 둘 다 로로 오면
얘도 로고 얘도 로면요. 얘는 온 되고 얘도 온 되면서 얘 두 개는 오프가 됩니다. 그죠? 그래? V1도 로고 V2도 로예요. 그러면은 N 채널은 오프, 채널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케이스고 P 채널은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출력이 하이하고 연결돼요. 이렇게 되고. 자, 둘 중에 하나가 하이가 되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온 되고 하나는 오프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온 되고 하나가 오프 돼요. 위에는 직렬 회로고 밑에는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직렬 회로에서 둘 중에 하나만 오프 되면 전체 오프된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죠? 밑에 있는 병렬은 둘 중에 하나만 온 되면은 전체가 온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라운드하고 출력이 연결이 됐으니까 로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로우면은 둘 다 V1도 로고 V2도 로우면은 둘 다 온 되고 둘 다 오프 되니까 당연히 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항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노아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오아 게이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온 이 출력을 인버터를 달아서 오아 게이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낸드 게이트는 반대입니다. 저항으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럴 때는 둘 다 온 돼야만이 출력이 제로로 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오프 돼버리면 출력은 하이로 가요. 그죠? 직렬이니까. 둘 다 온 되기 위해서는 둘 다 하이가 들어올 때만 출력이 로가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낸드 게이트죠. 자, 둘 다 로우면은 둘 다 오프 돼서 출력이 하이. 둘 중에 하나가 로우면은 둘 중에 하나가 오프 돼도 출력이 제로 하이. 둘 다 하이면은 둘 다 온 돼서 출력이 로. 자, 그런데 저항 대신에 모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달면 됩니다. 요거는 요로 그리기요. 반대로 그리기 쉽게. 이렇게 달면은 여기가 출력이 나고요. V1하고 V2가 다 로우면 둘 다 꺼지고 둘 다 오프되고 둘 다 온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하이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로우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로우가 되면요. 둘 중에 하나는 꺼지고 둘 중에 하나는 켜집니다. 위에는 병렬이고 밑에는 직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꺼지면 전체 꺼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켜지면은 다 켜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력이 하이로 연결되니까 하이 볼테이지. 둘 다 하이면은 둘 다 온이 되고 얘는 오프가 되는 거니까 로. 둘 다 로우면은 꺼지고 켜져서 하이. 그래서 이건 낸드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엔드 게이트는 낸드 게이트에다가 다시 인버터를 달으면은 엔드 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로 설계예요. 논리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전자 회로로 가면은 이제 특성이 문제가 돼요. 성능. 설계를 쭉 해보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성능에서 PMOS하고 NMOS를 보면은 NMOS가 PMOS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에서 전자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는 빨라요. 전자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잘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NMOS가 PMOS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NMOS는 성능이 PMOS보다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직렬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성능이 낮은 특성을 갖다가 따라가게 되고요. 병렬일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을 따라갑니다.
그 올림픽에 사이클 경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추발이라 그러나? 추발이 뭡니까? 4명이 한 팀이 돼서 사이클 경기를 하는데 제일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이 기록이에요. 앞에 사람이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소용없어.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기록이 바로 그 팀의 기록이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둘 중에 2개가 직렬이 될 수 있고 2개가 병렬이 있는데 2개 중에 1개가 성능이 아무리 우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낮은 성능이 있으면 걔가 전체의 성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직렬된 그 모스의 중에 가장 나쁜 성능을 가진 애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병렬인 케이스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보다는 병렬 회로가 성능이 우수합니다. 직렬보다는 병렬이 성능이 우수하고요. 엔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직렬 회로입니다. 크게 보면은 2개의 직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노아 게이트와 이 전체의 낸드 게이트의 성능을 따진다면 전체의 성능은 둘 중에 성능이 나쁜 걸 따라가거든. 직렬이니까. 그래서 얘의 성능이 나쁘냐, 얘의 성능이 나쁘냐를 따라서 나쁜 성능을 따라가는 거고, 얘가 성능이 나쁘냐, 얘가 성능이 나쁘냐에 따라서 나쁜 성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 얘 따로 돌겠다는 거예요. 얘 2개를 따로 본다면 얘는 직렬회로고 얘는 병렬회로입니다. 따라서 얘가 얘보다는 성능이 우수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성능을 지배하는 것은 얘 성능 갖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P모스고 얘는 N모스이기 때문에 P모스가 N모스보다 또 성능이 나빠. 그래서 이 전체는 이 P모스의 성능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둘 다 봐요. P모스가 병렬이고 N모스가 직렬입니다. 그래서 N모스의 성능 우수한 것을 갖다가 성능을 저하시켰어요. 그런데 위에는 성능이 나쁜 것은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그럼 전체적인 성능은 우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 경기에서 1등이 여기에 있고 꼴찌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고, 그러면은 얘가 기록이 있다는 거고, 이 케이스는 어디 되냐면은 1등 하는 거는 좀 속도를 낮췄어. 근데 꼴찌 하는 걸 갖다가 속도를 올렸다고. 그러면은 성능이 여기 와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낸드 게이트가 노아 게이트보다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로직 게이트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설계할 때는 얘나 같이 쓰는데요. 전자회로적인 측면에서 들다 보면은 낸드 게이트가 노아 게이트보다는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게이트로 디자인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오늘은 조금 빠른데 또 아날로그 운전